안녕하세요. 대여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비만 치료제 10월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비만 치료제가 10월에 국내 상륙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10월 달에 위고비, 오젬픽 상륙 이후에는 비만 치료제가 끝이다. 테마성 이벤트가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연구 공개가 과연 마지막이고 올해가 지나면 비만 치료제 테마는 과연 끝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만 치료제가 왜 끝이 아닌 시작인지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주 주주님들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주제는 비만 치료제 10월 끝이 아닌 시작,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은 수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성숙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제품에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PLC 약자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기본적으로 5가지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개발,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단계를 좀 빼고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렇게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 성숙기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기와 성숙기가 넘어갈 때 이익과 판매액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하고 이 고점들, 판매액과 이익의 고점들을 찍고 나면은 쇠퇴기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의 단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우선 5가지 단계를 짧게나마 알아보고 해당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 단계입니다. 자, 새로운 제품이 이 세상에 탄생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품 컨셉을 논의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품 출시 전략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비만 치료제 싹센다와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된다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가 치료본 제조업체가 투자자들이 생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투자금을 선뜻 내어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단계 도입 단계인데요. 도입 단계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도입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신제품은 인지도가 낮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기존 제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매출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신제품이기 때문에 유통 개척 비용과 광고, 판촉 비용 등으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이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을 수가 있다. 기업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의견 선도층, 혁신층을 표적으로 정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자, 이 고소득층, 혁신층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맞아서 유명해진 건 바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국내 연예인들, 외국 연예인들이 해당 비만 치료제를 맞고 살을 뺐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케팅의 효과를 얻어가고 있죠. 도입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 선도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은 의견 선도자를 통해 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 그럼 3단계 성장 단계인데요. 성장 단계는 신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면서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성장기로 들어선다. 성장기는 혁신 소비층과 조기 수용자층의 소비적 구조니 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성장기에 들어선 제품은 다음과 같은 마케팅 믹스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이제 전략들의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품 전략, 제품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속성을 부과해서 새로 진입하는 경쟁 제품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싹센다 다음에 나오는 위고비 제품 전략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가격 전략적인 부분들,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저가격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지금 싹센다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 위고비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저가격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비만 치료제의 흐름들과 지금 성장 단계까지 오는 흐름들이 너무나 비슷한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성장은 이제 촉진 전략, 유통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제일 이익이 잘 나는 단계죠. 성숙기가 되면 가장 높은 매출을 실현하게 되고, 하지만 다수의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바이오 기준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수의 경쟁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고 공격적인 촉진 활동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자사는 또 다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익들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해야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성숙기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성숙기에 대한 전략들을 보면 시장 개발, 제품 개선, 마케팅 믹스의 수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시장 파일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시장 수요의 포화, 신기술과 대체제의 출현, 요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나오게 되면은 세태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싹센다, 요 부분에 대한 특허는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세태계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GLP-1 지금 위고비에 대한 신제품이 나왔죠. 성장기 쪽에 아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아직 안 나왔던 게 경구형, 먹는 치료제, 그리고 패치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세태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태기에는 유지 전략, 수학 전략, 철수 전략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개발부터 세태기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 시점 비만 치료제는 싹센다, 그리고 위고비로 넘어가면서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다가 주 1회로 변경이 됐고, 제파운드, GLP-1, 그리고 GLP 이중작용제 치료 효과, 그리고 비만과 합병증 치료, 메쉬, 심혈관 질환, 2형 당뇨, 그리고 경구제형, 그리고 1개월 제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니들 패치형도 개발을 하고 있다. 싹센다에서 지금 개발을 위고비로 넘어갔고, 하루에 한 번 맞을 걸 주 1회 맞고, 그리고 이중작용제로 치료 효과까지, 그리고 비만 플러스 합병증의 치료 이중 효과들, 그리고 경구형 먹는 것들과 한 달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되는 주사, 그리고 먹지도 않고 주사도 안 맞고 니들 패치, 마이크로로 계산할 수 있는 주사들이 붙어있는 파스 같은 니들 패치형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개발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은 우리가 쇠퇴기로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기준의 다양한 비만 치료제 중에 경구형, 주사형, 패치형, 추가 효능 선택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들이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딱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장기에 접어드는 비만 치료제 시장,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자, 2035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중에 25%가 비만 환자라는 건 전 세계 인구의 25%가 해당 비만 치료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로서 상업화된 약들은 약 8개 뿐이며 식욕 억제제로 나온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있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LP-1은 모두 주사제로서 경구용이나 패치형은 아직 나온 게 없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을 보시면 연평균 30%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서 비만은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등 여러 심각한 질병 유발 확률을 전격적으로 높이면서 2019년 기준 사망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 10%인 500만 명이
BMI 지수에 따른 제2형 당뇨가 원인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들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 WHO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글로벌 8억명이 성인 비만 환자로 보고를 했고, WF는 30년 12.5억, 35년 15.3억 명이 성인 비만 환자 발생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함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만 치료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을 베이스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월, 11월 테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 기준 이제 성장기 초입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 향후 해당 비만 치료제 테마는 테마성이 아닌 실체화, 임상 진행, 그리고 상업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세태기가 올 때까지 곁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 비만 치료제는 이벤트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며,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